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이 선거, 우리 국내의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서 민간 선거 감시단이 5월 25일 날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국의 보수주의 연합 K시팩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제 감시 눈으로 한국의 대선을 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미국의 선거와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는 것. 이거야말로 그동안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과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의 보안 문제, 통신망 노출 우려 등의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을 일부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본인이 파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국내외 이 한국의 선거 신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독립된 시선, 즉 국제 감시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스탄 박사,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했고, 북한과 국제인권에 관한 미국 최고위급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존 밀턴 미 육군 대령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출신이고, 선거 사이버 보안과 정보작전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이번은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박사고 하버드 펠로우고 중국의 부상과 선거 전략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랜트 뉴섬, 이 사람 주일 미 해병대 전략 장교고, 이 K팩의 미국 대표고, 2024년 작년 7월 달에 방한해서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현장 보고서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외국인 방문이 아닌 세계 최상위 보안 정보 전문가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타라오 박사도 합류해서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타라오 박사는 전 미 공군 정보장교입니다. 그리고 국방정보국 DIA위와 그리고 이 동아시아 선거와 보안 이슈에 대해서 미국 내의 대표적인 분석가라고 합니다. 고든 참 박사도 들어옵니다. 유명한 고든 참 박사. 이 감시단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 같은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당일과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서 참관하게 되고, 개표소의 현장도 조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방문해서 기술과 설명을 요청하게 되고, 사이버 보안 점검과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대통령 후보들과 면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황교안,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등등입니다. 5월 27일에는 이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가 사회를 보게 되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세미나와 시민단체, 청년단체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선관위를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모스탄 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적극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이고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을 선도하는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 선관위는 이들의 방문을 거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부한다. 최종 확정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관위에 도움이 없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찰,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대적으로 국제 민간단체 기구의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 그만큼 지금 이 한국의 부정선거는 한 구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국 전문가들도 함께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번 민간 국제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은 유엔과 이 AUF의 주요 선거 파트너국으로서 선거가 이 모범적으로 국제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걸 알릴 기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 감시단의 활동을 보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감시단은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선거 시스템의 진실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동반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보수주의연합은 이 감시단의 활동이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는 사람들 이 면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K-팩에서 밝힌 자, 모스탄 박사와 존 밀스. 자, 이분이 모스탄, 존 밀스. 자, 그리고 그랜트 뉴샴, 전 해병대 대령입니다. 자, 여기가 그랜트 뉴샴. 그리고 여기는 닥터 브래들리, 중국 정책 프로그램의 책임자. 전문가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든 창 박사. 유명하죠. 그리고 타라오 박사. 이재명의 이 행동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자신의 재판을 무조건 지연시키거나 또는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렸고,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자가 그것도 이 사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과자가 지금 범죄 혐의가 많아서 그래서 공적 영역에 나올 수가 없는데 자기 범죄는 전부 다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재판이 멈춰 올 수도 되어버리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신을 죄를 심판하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자, 이 사람들에게 탄핵을 하겠다. 자, 검사들은 이미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만 탄핵을 벌써 몇 사람째 했습니다. 판사까지도 탄핵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기본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지금 상황을 괴물 같은 나라라고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실체고, 지금 이재명은 우리나라를 괴물 같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자, 이재명 그 캐릭터 그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높은가?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건가? 나라가 미쳐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삼권 분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괴물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괴물국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꿉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됩니다.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됩니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자,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 중에 일부분을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 섬찟하고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매일 뉴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엎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고 독재로 가는 길이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이 본인이 저질러 놓은 범죄 혐의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좌표 찍어놓고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 또 지경 부장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 구속을 취소했다고 자, 뒷조사를 해가지고 룸사롱이 갔다. 그런데 룸사롱이 갔다는 결정인 증거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이 무슨 접대보 술을 마실 것도 아니고 남성 3명서 사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이 그 사람 사진이 맞나? 그 장소가 맞나? 확인도 안 됩니다. 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는. 자, 이 판사들뿐만 아닙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 조상원 사의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과거에서는 FC 사건 수사도 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 무죄를 무혐의를 줬다고. 자, 그래서 막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지금 미리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온갖 감찰에다가 징계에다가 그리고 보복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 파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그리고 검찰 뭐 이미 공수처는 소나기 든 공기돌과 같습니다. 공기돌. 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직영부장 판사에 대해서 고발을 받고 즉각 수사관을 배당해서 검사를 배당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총통이다. 과거에 히틀러가 이 나치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난 뒤에 나라를 쫙 장악했던 그 패턴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걸 보면 그 이 이재명에 대해서 왜 견제가 안 될까?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언론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냥 이재명이 기존 언론 대통령이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통령이 되거든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